쓸모와 소녀상을 존치해야 한다. 독일 베를린 미테구 의회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명령을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테구는 지난 5일 소녀상을 존치해야 한다는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참석위원 37명 중 2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슈테판 폴 다셀 구청장이 속한 녹색당, 사회민주당, 좌파당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전면에 나서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전방위적인 로비와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에 미테구는 소녀상을 지난달 7일 일주일 안에 철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즉각 청거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독일 시민단체와 함께 맞서 싸웠습니다. 결국 구의회에서 존치 결정을 하면서 한국은 일본과의 전면적인 외교전에서 이겼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소녀상 철거가 중지되자 최근 위안부 문제에 관한 자국의 입장이 담긴 문서를 독일어로 번역해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 문서에는 위안부 강제 연행이 없었으며 성노예라는 표현도 한국 합의 때 쓰지 않기로 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는 독일 미테구와 우어도시 결연을 하는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도 나섰습니다. 신주쿠구 스미요시 구장은 독일에 거주하는 신주쿠 주민으로부터 소녀상 설치로 인해 일본인 차별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투서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베를린의 일본인들은 오히려 밑에 구청장에게 소녀상 철거 명령에 반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일본인 130명이 청원 사이트를 통해 이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바라는 일본 시민들이 있다. 독일에 사는 우리는 철거 통지를 보낸 미테구 행동에 당황하고 있다. 이 서한은 나치 시대에 대해 끊임없이 반성하는 독일과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는 일본을 비교하면서 철거 명령을 취소하고 공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독일에 사는 일본인들이 이 서한을 통해 과거 역사에 대해 깨어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서한은 철거를 중지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테구 녹색당 관계자는 녹색당 지역 당원들과 회의에서 서한을 공유했다면서 지역의 우리 대표자들은 매우 진지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평화의 동상을 기리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역사를 지우고 은폐하려 할수록 더욱더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영화계의 거장 구로사와 기요시의 새 영화 스파이의 아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고 올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인 은사자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내용에서 그동안 일본 정부가 감추려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영화 스파이의 아내는 태평양 전쟁 직전인 1940년 아내 사토코와 행복하게 살던 고베 무역상 유사쿠가 사업자 중국 만주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일본 생체실험 부대인 731 부대의 엄청난 만행을 목격하고 이를 세상에 알리기로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로사와 감독은 이 영화에서 일본의 전쟁 범죄를 노골적으로 다루며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냐고 묻자 그렇게 엄청난 각오나 용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역사적 사실이 있으니 그에 반하지 않도록 했으나 크게 의식하지는 않았다며 일본에서 앞으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지에 대해 큰 결의를 하거나 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731 부대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만행 자체는 종전 75년이 되는 지금도 은폐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서와 증언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의 731 부대는 한국인, 중국인, 만주인, 몽골인 등을 대상으로 각종 세균에 대한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독립투사들까지 희생당했습니다. 이 같은 반인륜적인 실험으로 만들어진 논문이 지금도 일본 국회 도서관에 극비 문서로 대량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생체 실험은 중국을 비롯한 점령 지역에서는 물론 일본 내에서도 자행됐다는 것입니다. 731 부대뿐만 아니라 일본의 해군 군의학교와 일본 내 일부 의과대학에서도 자행된 사실이 실제 논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후 75년이 지난 지금 일본에서는 또 과거와 같은 실험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코로나 실험을 벌였습니다. 야구 관람석을 80% 넘게 채우고 코로나 감염 확산에 대한 요소를 분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를 설치해 관객의 이동이나 마스크 착용 비율을 조사하고 화장실과 매점의 혼잡도 정보를 관람객이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실험했습니다. 주최 측은 관중의 흐름을 카메라로 감지해서 인원수와 관중들의 마스크 착용률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며
대규모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습니다. 이에 일본 국립유전자연구소 관계자는 계속 반대했지만 최악의 시점에서 감염 실험을 했다며 실험 대상자인 관중들에게 동의는 받았냐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일주일 후인 7일에서 8일에는 일본 최대의 실내 야구장 도쿄돔에서도 실험이 이어졌습니다. 관중석에는 공기의 흐름과 비말 농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설치되었습니다. 육성으로 응원하는 것을 막기는커녕 실내에서 육성으로 응원하라고 하면서 이를 측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측 관계자는 육성 응원이 안전한지 검증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측정기, 풍향계도 동원됐다며 비말이 마스크 밖으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실험에 참가한 한 일본 야구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섭습니다. 관중들이 마스크를 벗기도 하고 바이러스를 옮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요. 이렇게 어이없는 실험이 일본 내에서는 버젓이 자행되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주 연속으로 애꿎은 야구팬들을 상대로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이 같은 무모한 실험으로 인해 일본 내 신규 확진자는 폭증했습니다. 지난 5일 1048명, 6일 1145명, 7일 1331명으로 사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일본 니칸게다이는 이번 실험은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한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가 종식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팬들은 만원 관중이 무섭다. 실험에 이용되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전문가로 참가한 미카모 히로시게 아이치 의대 교수는 다음 시즌에는 100%의 관객을 맞이해 경기를 하면 좋겠다. 실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731 부대에서 실험을 했던 의사들이 처벌을 받기는커녕 업적으로 인정받아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지금도 일본의 일부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실험 결과가 중요한 듯 보였습니다. 또한 나카무라 히데마사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총괄은 실험 자료와 대응을 일본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내년에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도쿄올림픽에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관객 수익 1조 원의 입장 수익을 챙기기 위해 이 같은 무모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약 85%가 내년 올림픽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강행하는 것에 더 나아가 관객들까지 빼곡히 경기장에 유치하려는 어이없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 체조대표팀이 일본에서 열리는 친선대회를 참가하기 위해 입국하는 현장에서 놀라운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중국 체조대표팀 전원이 방호복 차림으로 입국한 것입니다. 이에 일본 언론은 대회 성공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균을 들여오지 못하기 위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은 코로나에서 안전하지 않은 일본으로부터 중국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상의 콤비. 이상 쓸멍이었습니다.